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그중에서 선거와 선거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선거의 의미와 선거를 위한 어떤 4대 원칙 이런 걸 공부했다면요. 오늘은 선거제도를 공부하는데요. 이 선거제도는 뭐를 위한 선거제도냐 하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입니다. 선거라는 거는 대표를 뽑는 건데 그 선거가 어떤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구 법정주의, 두 번째는 선거공영제, 세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구 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거구 법정주의는 일단 선거구라는 거를 이거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거구가 뭔지 아셔야 돼요. 선거구는 뭐냐면 이 선거는 선거를 할 구역을 선거구라고 합니다. 선거를 할 구역입니다. 보통은 이제 선거구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를 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나라를 전국을 253개로 쪼개요. 네. 그래서 253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한 명의 국회의원, 이 한 명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인데 253명은 이렇게 지역을 쪼개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하고요.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라는 것으로 선출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3학년에 올라가서 배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선거구가 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전국을 253개를 쪼개는데요. 이 쪼개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거구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선거구를 획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거구를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거구의 어떤 구획을 정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면은 여러분 춘천은 하나의 선거구가 아니었어요. 이 춘천은 철원과 그리고 화천, 양구 이렇게 이 지역을 다 묶은 다음에요. 이것을 또 갑과 을로 쪼갰어요. 갑, 을 이렇게 쪼개서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는 총 이제 2개의 선거구가 됐어요. 예. 원래는 이번 총선 전에는 춘천이 하나의 선거구였거든요. 그래서 춘천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춘천, 철원, 화천, 양구를 묶으면서 2개로 쪼개서 이 지역에 2개의 선거구가 생겼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정하냐? 선거구라는 거는 법률로 정합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는요, 총 국회의원이 8명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9명 정도, 선생님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은 49명에서 한 5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은데요. 국회의원 별로 없죠. 근데 서울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를 정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선거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는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돼요. 이거를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선거구를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률을 만드는 거는 어디에서 만드냐 하면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예, 선거구를 정할 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선거구를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그 선거구가 나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이유는 맘대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두 번째 선거 공영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거 공영제는 어떤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선거 운동하는 거,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이제 국가인데요. 네, 국가가 이런 걸 해준다라는 건데, 국가는 너무 이제 선거 운동이 과열되고 또 어떤 상대의 비방, 뭐 인신공격 이런 걸로 흐르는 것을 대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선거 한번 치를 때 후보자가 내는 선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현수막 같은 것도 다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 운동도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선거 비용을 대주지 않으면 좀 돈이 없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돈이 없는 가난한 후보자는 아예 선거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 선거 비용을 거의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비용을 대주는 이유, 국가가 선거 비용을 대주는 이유는 후보자 간 선거 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요. 예, 즉 다시 말해서 가난한 후보자가 돈이 없어서 선거에 못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즉 가난한 후보자에게도 선거 운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보조해주냐 하면요. 국가가 보조해줘서 괜히 능력도 안 되는데 한번 나가볼까? 막 이런 식으로 후보가 난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 비용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거에 출마해서 내가 득표율이 10% 이상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조해줘요. 반을 주는 거죠. 근데 선거 비용을 100% 돌려받으려면요. 득표율이 15% 이상 되어야 돼요. 네, 그러면 선거 비용의 10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거에 출마해서 15% 이상만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을 국가가 대주는 이런 제도를 선거 공영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역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줄여서 이제 선관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프로그램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영상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목적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외부의 압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립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 하면 당연히 선거를 관리하겠죠. 네,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선거는 뭔지 아시죠? 선거는 대표를 뽑는 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표는 뭐냐? 이 투표는 찬반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투표라고 해요.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럴 땐 투표입니다. 여러분 학생회장을 뽑을 때는 학생회장 투표라고 안 하고요. 학생회장 선거라고 하죠. 대표를 뽑는 거는 선거고요. 투표는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건데요. 국민투표는 뭐냐? 말 그대로 국민들이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투표를 언제 할 수 있냐 하면요.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외교나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을 국민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또는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법, 가장 중요한 법이 헌법이잖아요. 이 헌법을 바꿀 때, 이 법을 바꿀 때는 반드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 투표를 한다 이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에 관련된 사무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당이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뭐 지금 있는 정당이 민주당, 뭐 미래통합당 등등등 여러 정당이 있는데 이런 정당과 관련된 일처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 살펴봤고요. 이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선거구 법정주의는 이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였고 선거 공영제는 국가가 선거 관리를 하고 또 국가가 선거 비용을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 장치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독립된 기관이고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 투표까지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또 정당과 관련된 일도 처리한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